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 IT전 막군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RPA가 이제는 각 분야마다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RPA를 어떻게 고도화시킬 것인지, 또 자동화를 어떤 식으로 자동화를 확산시킬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이 대화형 AI가 어떤 식으로 고객 경험, 직원 경험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대화형 AI하고 RPA는 뭐가 다른 건지,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오늘 코어 AI의 이용수 지장님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그 지장님은 여기 뭐 토크 IT 회원들 예전부터 지장님 방송 본 분들은 아실 건데, 네네네. 예전에 RPA 회사의 지사장으로 나오셨잖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2020년. 네. 근데 지금 이제 대화형 AI인 코어 AI의 지사장으로 나오시는 건데, 네네네. 그 RPA 뭐 지금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RPA가. 네, 그렇죠. 왜 RPA 쪽 하시다가 네. 이 대화형 AI 쪽을 왜 방향 변환을 하신 거예요? 사실 RPA 그때 하다 보면 이제 고객분들이 항상 제일 고민이 그 넥스트 RPA는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우리가 사실은 자동화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진행을 했는데 네. 이 이후는 또 뭘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RPA라고 하면 그 좀 그 프로젝트 하실 때 제약되는 부분들이 꽤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 이제 구동을 할 때 이제 스케줄 기준으로 구동을 하시던가 아니면 메일이 이제 오게 되면 그때 이제 구동을 하던가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더 이제 확산을 좀 다양한 분야에서 휴머하고 이제 같이 뭔가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그 기획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셔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실 대화형 AI라고 하는 기술로 이제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대화형 AI 기술이 챗봇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생긴 거는. 근데 이제 실제로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챗봇이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RPA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지금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정말 어떤 일들을 저희가 하면 좋을지 자동화해야 될지를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하여튼 뭐 자세한 거는 이따가 얘기할 거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대화형 AI 말고요. 일단 지장님 이번에 실컴퓨터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그 느낌의 기술이 어떤 식으로 지금 동행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사실은 지금 실리콘밸리 지난주에 급하게 또 개인적인 일 때문에 갔다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많이 보는 게 고속도로 옆에 있는 광고판을 많이 보는데 근데 이번에는 정말 또 새로운 기업들이 또 줄줄이 또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AI라고 하는 단어를 또 외치면서 저희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이미 상장된 회사도 있고 엔터프라이즈 AI.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느끼면은 AI라고 하는 기술을 실질적인 어떤 기업의 활동, 기업의 어떤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또 특히나 또 HR 관련된 회사도 굉장히 많이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릴 코어 AI라는 회사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이 시장이 한국에서도 크게 관심 갖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저희 토크아이티 프리미엄 웨비나는요. 제가 사전에 저희 지사님이 인터뷰하고 그런 것들을 잘 편집한 것들을 그 3번 세션이 오늘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션별로 맨 마지막에 Q&A를 하는 거 아니라 세션별로 저희 Q&A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미리 편집된 영상 보시고 또 Q&A 하시면 바로바로 저희가 또 답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넥스트 RPA가 무엇인지 지상이 보는 관점과 또 가트너가 보는 관점 이런 관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 업무 자동화를 위한 RPA,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은 이제는 많은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은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RPA를 맞춤형의 온디맨드 자동화로 고도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때 자연어를 사용하여 디바이스나 앱에서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인 대화형 AI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제도 사실 그 얘기를 했는데 RPA를 하시다가 이제 지금 뭐 100만 시간 줄였다, 50만 시간 줄였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줄였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고민이 RPA는 사실은 구동 자체가 기본적으로 스케줄 베이스로 걸던가. 그렇죠. 아니면 이메일이 왔을 때 그 이메일 베이스로 트리거링에 대해서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정형화된 프로시저로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얘는 온디맨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어제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게 저희가 RPA를 지금 한 200개 정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가만 보니까 아침 6시에 돌리라고 하는데 야, 이거를 그냥 내가 담당자가 나 오늘 좀 아침에 일찍 회의가 있어서 5시에 돌리고 싶어. 그럼 그냥 앱에서 돌려야지. 그렇게 해서 돌릴 수 없을까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저거를 그럼 모바일 앱을 따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모바일을 못하러 만드냐? 어차피 당신네 사내 메신저 있지 않냐? 메신저 뒤에다 이런 대화형 A를 그냥 붙여요. 그리고 대화형 A 뒤에 RPA로 연동을 하세요. 그럼 얘한테 야 지금 나 리포트 하나 좀 뽑아줘. 그럼 얘가 지금 A라는 로봇을 통해서 리포트를 뽑고 싶구나. 그 대화가 이제 시나리오가 저희가 디파인이 돼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RPA에다가 얘기를 해놓으면 RPA가 쭉 돌려서 얘한테 다시 던져주면 네네네. 얘가 지금 대화가 다 끝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려주고. 대화형 AI 엔진이 RPA 매니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코디네이터. 진짜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단 뭐 기업의 비서실장이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사장님이 말씀하시면 아 이거는 이 업무는 얘한테 주고 이 업무는 얘한테 주고 이건 얘한테 지키면 되는구나 알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그런 역할을 얘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중을 얘가 알고 아 이거는 인사 업무네, 이거는 RPA를 통해서 해야 되는 업무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RPA 고도화라고 하는 게 단순 RPA를 좀 더 많이 쓰자라는 그런 컨셉도 있긴 하지만 고객 관점에서는 RPA가 중요한 것도 있긴 하지만 회사의 자동화를 정말 말 얘기해왔던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구현을 하고 싶은 거죠. 좀 전에 언급된 하이퍼 오토메이션, 초자동화란 단어는 가트너가 2020년 전략기술 트렌드 1위로 선정한 것으로 점점 더 많은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인간을 증강하는 데 첨단 기술,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가트너의 관점에서 넥스트 RPA의 여정은 어떻게 될까요? 가트너 리포트에 보면 하이퍼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총체적인 경험, 그 두 가지 영역과 이 대화형 AI라는 기술이 굉장히 타이틀리 커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시면 그래도 대화형 AI라는 기술이 전체 어떤 그 전략적인 기술 트렌드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고객들이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야, 우리가 RPA는 엄청나게 많이 해서 뭐 몇만 시간 줄였고 근데 그 다음에 RPA를 뭐 해야 되지? 우리 이미 자동화 할 건 다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걸 여태까지 하셨다는 거는 뭐냐면 타스크 오토메이션이에요.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 아니라 단위의 타스크들만 오토메이션 딱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스케줄 베이스로 걸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트리거링이 이제 이메일이 보면 하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프로세스에서 이제 돌아갔던 그런 일들이고, 그 여기 이벤트 프로세싱이라 밑에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API 인티그레이션 하는 회사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파스라고 하는 영역인데, 인티그레이티드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는 회사들이 올라오는데, 저 자동화가 되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제 뒷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연동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API 없는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사업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저 대화형 엔진, 실적으로 대화형 UX라고 표현하는데 챗봇, 그 다음에 스마트 스피커, 그 다음에 버추얼 어시스턴트. 그래서 이런 것들과 RPA들을 이제 인티그레이션 하면서 온디맨드 형태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업무를 수행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고, 단위 타스크가 아니라 이제 프로세스를 엔드투엔드로 전반으로 할 수 있는 자동화로 이제 간다. 라고 해서 이제 저런 영역이 이제 가운데 영역이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의 고객분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질문을 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진화가 되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오퍼레이션, 디지털 옵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디지털 헤드쿼터라는 단어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 이제 진화가 되고 있어서 RPA를 여태까지 많이 해보셨다. 그럼 이제는 단위 타스크 기반이 아니라 이걸 이제 진주도 이제 꿰어야 뭐라고 서마 분석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꿰는 작업들을 시작하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과 그 안에 기반이 되는 휴머널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대화형 AI 기술들을 같이 고민을 하시면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가는 굉장히 중요한 스텝스톤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2023년도. 그래서 보면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저는 저한테 관심 있는 것만. 근데 뭐 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이 대화형 AI랑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근데 가장 많이 연결되는 슈퍼앱이라고 하는 영역에 보면 어떤 하나의 앱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연동하고 연결하는 것들을 거기에 이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대화형 AI가 사실 그런 기능을 합니다. 지금 쓰고 계시는 슬랙이나 팀스나 다양한 메신저 뒤에 대화형 AI를 끼워놓고 그 뒤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연동하는. 그럼 기존의 메신저 이런 것이 슈퍼앱이 되겠네. 그렇죠. 이제 얘가 이제 슈퍼앱이 되겠죠. 거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시도를 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걸 이제 슈퍼앱이라고 가트너가 디파인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관점인 거죠, 뭐 그냥. 저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저게 No UI라고 하는 컨셉도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어플리케이션에 UI가 필요 없어. 난 얘한테만 얘기하면 얘가 알아서 할 거야. 그렇지. 그러다가 이거 유저 매뉴얼 같은 거는 이제 안 만들 거야. 야, 너는 예를 들면 지금 CRM 툴에 뭔가를 업데이트 한다. 그러면 요즘에는 어떤 기술이 있냐면 야, 나 이거 지금 업데이트 해줘. 고객 이름이 이거고 이거야. 그 딱 치면 얘가 의도를 딱딱 인식해서 그거 안 맞춰서 업데이트 다 해놔요. 그럼 굳이 내가 어플 CRM 툴에 가든 SAP에 가든 뭐 HRM에 가서 뭔가를 업데이트 할 필요 없이 그냥 얘한테만 얘기를 하면 얘가 알아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이뮨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것들도 이제 자동화에 대한 시스템들의 요건들이 좀 많아진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아이파스 솔루션들이라든가 RPA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 안에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 어플라이드 업저버빌리티라고 하는 것도 보면 가시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하고 그 이제 대화형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시작을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로그 파일도 떨어집니다. 그럼 회사의 오퍼레이션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 시스템에서는 직원들이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디지타이즈 되면 실질적으로 직원의 경험이라는 것들을 정량화시킬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동안 우리 KMS랑 지식관리 시스템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네네. 지식관리 시스템의 가장 큰 난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암묵적 지식을 직원들의 경험을 자산화시킬 거냐 네네네. 회사에 쉽지 않거든요. 지금. 네네. 근데 대화형 AI를 하다 보면 네. 지금 말씀하시는 자연스럽게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 디지털 녹여 자산으로 들어가죠. 네. 네. 가트너는 2022년 기업의 대화형 AI 시장을 분석하는 리포트를 발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차트를 보면 놀랍게도 코어 AI가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화형의 정의가 뭐냐? 딱 한마디 그냥 자연어로 인간과 대화하는 기술이다. 그거고, 그 다음에 기계학습이나 자연어 처리 엔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 AI 같은 경우는 3개 엔진, NLU 엔진을 3개를 컴비네이션해서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높은 애큐러시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엔터프라이즈에 특화된 어떤 그런 기술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기업의 내외부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기업 내부인 여러 가지 시스템들하고 연결을 해서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고객이 일일이 이걸 위해서 뭔가 앱을 따로 만들거나 하실 필요 없고 요 놈을 통해서 고객의 의도를 인지하고 그 의도에 맞는 앱들을 구동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대화형 AI 시장이 이게 회사마다 다 다를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보면 2021년도 보면 9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26년도 되면 저희가 그 25조 형태로 이제 넘어간다고 하니까 거의 성장률이 최근 들어서 한 21% 정도 되는 성장을 보이는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대개 보면 예전에 RPA 시장도 보면 30%대, 40%대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의 저렇게 성장 보이는 시장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대화형 AI 시장이 이렇게 클 거라고 보는 거고 주요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이거는 물론 뭐 코어 AI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올해 나온 리포트입니다. 가트너에서 처음으로 대화형 엔터프라이즈 컨버세이션 AI 시장을 아니 근데 코어 AI가 뭐 몇십 년 된 회사도 아니고 네. 근데 코어 AI보다 굉장한 회사도 엄청 많은데 여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다 매직 있어요. 쿼드런트의 가장 리더가 코어 AI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왼쪽에 이제 그걸 이유를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사용자 친화적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그 잠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코어 AI가 계속 이 솔루션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뱅크 어시스트, 그 다음에 또 헬스케어 어시스트, 그 다음에 IT 어시스트, HR 어시스트. 그래서 고객 관점으로 보면 얘네들이랑 일을 하면 생각보다 빨리 이 대화형 엔진들을 현업에 써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친화적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그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거고, 나머지 vendor들 보시면 되게 유명한 vendor들 되게 많아요. 저기 보시면 뭐 거기 오라클도 있고 IBM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네들은 굉장히 아까 말씀한 초거대 언어 모델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기술 영역들을 기업에. 컴비네이션해서 기업에 굉장히 특화된 영역들을 가다 보니 기업형 대화형 AI 시장에서는 야 우리가 엄청난 게 초보대 우리가 이루다를 기업에서 쓸 수는 없으니까 네. 야 우리는 이런 형태의 솔루션들이 필요하고 기업에 특화된 난리지들을 어떤 계속 쉽게 트레이닝할 수 있는 도메인 난리지를 쉽게 트레이닝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필요해.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시장, 그 다음에
도입사업부 내에서 더 쉽게 운영 가능하다. 운영이 아까 말씀드린 게 운영도 되게 중요한 관점이잖아요. 뭔가 계속 컨텐츠 바뀔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이거를 러닝시킬 수 있냐. 이제 이런 관점들이 실질적으로 코아이가 탑 리더 네. 포지셔닝 할 수 있는 게 이제 요인이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시장이 굉장히 핫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대화형 AI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요소 기술이라고 보고 이게 이제 실제로 고객 관점으로 보면 이제 인공지능 비서, 디지털 비서 뭐 이런 형태로 저희 이제 포지셔닝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세일즈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비서, 인공지능 비서를 활용을 해서 기업의 직원과 고객 경험을 한번 같이 혁신을 해보시죠. 라고 이제 저희가 요즘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잠깐 궁금증이 됩니다. 얼핏 보면 동일하게 앱에서 수행되는 챗봇과 대화형 AI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챗봇은 일종의 저희가 정형화되어 있는 대화만 메뉴 따라 다른 메뉴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챗봇이라고 하는 건 거기다 자연어를 넣거나 하는 그런 기능은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이 그냥 메뉴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메뉴바가 지정하는 그 라우트를 그 디파인이 안 되면 아예 이거는 그냥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고. 챗봇하다가 이탈하는 일이 많잖아요. 하다가 이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챗봇이 이제 한계가 있는 게 대화의 모든 시나리오를 다 상상을 해서 거기다 만들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순 FAQ는 응답하는 걸로만 한다라고 하면 사실 챗봇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고객이 사실은 단순 대화만 하려고 이제 이런 툴들을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걸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뒷단에 있는 뭔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어플리케이션들하고 연동을 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챗봇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제 챗봇은 그냥 단순 질의응답, 왜 이제 거기에서만 딱 멈춰져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화형 AI 같은 경우는 자연어 처리 기술도 이게 머신러닝 기술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답변을 못할 경우는 제가 계속 얘를 트레이닝 시키면 이게 답변의 율이 굉장히 많이 빨리 올라갑니다. 근데 네. 이제 챗봇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때려 듣는 거. 그 나중에 또 말코딩으로 사람들이 고쳐야 되고 또 네. 하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는 점점 챗봇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쓰지를 않으시고 네. 왜냐하면 회사 내부에서 이미 챗봇 가지고 지난 몇 년을 프로젝트 하셨다가 많이 이제 활용 안 하시는 케이스들이 워낙 많아져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들이 이제 저희가 탑재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메신저들, 회사에서 쓰는 메신저들하고 인티그레이션이 되면서 대화형 AI라는 기술이 중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존에 쓰고 계시는 메신저, 기존에 쓰고 계시는 뭐 팀즈든 슬랙이든 뭐 네이버 메신저 이런 메신저들의 날개를 달아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만 커뮤니케이션은 얘가 뒤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연동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여기다가 러닝을 시켜서 답변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익숙한 그 UI는 그쵸. 기존에 있던 메신저 UI를 하고 네. 이 뒤에 이제 대화형 AI 엔진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얘가 이제 인텔리전트하게 자연어 처리를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학습을 해가지고 계속 학습을 해가지고 네네. 환경에 맞는 것들을 계속 개선시키고 네네. 그런 네. 거네요. 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이제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코어 AI 전문가들께서 개별 답글도 있으니까 개별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김현진님께서 재밌는 질문이에요. 현실적이고 RPA가 많이 알려져서 도입을 준비하는 기관도 검토하는 기관도 있을 것 같은데 벌써 넥스트 RPA라니요.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RPA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변화를 예측하고 원점에서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예. 참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네. 사실 RPA가 시작한 게 2017년도, 16년도, 17년도부터 이제 RPA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하기는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자동화라는 게 이제 한계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로봇 가지고 모든 걸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사람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시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왜 중국이 처음에 망으로 깔려고 그러다가 무선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신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그것처럼 아예, 그럼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라는 거 보면 뭐 다시 처음부터 되게 큰 일이시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RPA 계속 가시면서 거기에 새로운 기술 요소들을 네. 하나씩 파일럿 형태로 접목을 해서 가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현진님께서는 그 회사의
전체 자동화를 하기 위한 그쵸. 프로세스를 분석할 때 네. RPA 관점으로 분석할 게 아니라 네. 이런 대화형 AI 관점까지 포함되는 네네네. 그런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로 이제 지금 타스크의 자동화라기보다는 거기서 집중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회사의 전체 프로세스 관점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어떤 기술 요소들을 거기다가 접목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더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규님, 대화형 AI라고 하면 언어 인식이 잘 되어야 할 텐데 몇 개국 언어까지 인식이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 직원분들이 답변을 좀 다르신 걸로도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티브로 지원하는 건 이제 30개국 이상 언어가 이제 지원이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 나머지의 언어들이 이제 예를 들면 구글 트랜슬레이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트랜슬레이션 해서 저희가 인식하고 답변하는 형태로 가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글로벌 그 오퍼레이션 하는 그런 기업분들한테 이제 이런 대화형 AI, 특히나 이제 코어 AI, 이제 멀티랭귀지 지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양님,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실제 저희가 이제 그 대화형 AI를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시면 사실은 기술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보단 이제 우리 고객의 경험이나 직원의 경험 관점으로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굉장히 크고요. 이제 기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그 경험적인 측면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저희가 제언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사 안에 굉장히 다양한 자산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미.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저희 사람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 있고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 하나씩 정리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대화 시나리오가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어떤 시나리오일지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벤더나 어떤 파트너분들이 와서 딱 짠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드리는 것보단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의 어떤 그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좀 필요하고, 그 현업이 정말로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적인 어떤 배분도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황승환님, 기업의 기관계 시스템이 ERP와 대화형 RPA를 연결해서 타스크 자동화가 아닌 프로세스 자동화를 구현한 사례가 있는지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저게 ERP라고 하는 시스템에 지금 뭐 많이 쓰시는 SAP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실제 그 API를 연동을 해서 ERP 시스템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이제 대화형 AI 어떤 그 화면에서 모든 ERP에 관련된 업무들을 처리하시는 그런 사례들은 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게 영역이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그 뒤에 이제 그 B2B 쪽도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 파트너, 실제 이제 서플라이어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지원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 태스크가 아니라 예를 들면 파트너 경험이다. 그럼 이제 실제 저희가 공급업체가 저희 회사하고 어떤 대화들을 주로 하는지 어떤 프로세스를 그 수행을 해가지고 그 업무들을 하시는지를 좀 한번 보시면, 이게 단순한 단위 업무들 뿐만이 아니라 실제 공급업체와 어떤 그 실제 저희 회사와 이제 관계들을 이제 대화형으로 연결을 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ERP뿐만이 아니라 ERP, 그다음에 그렇죠, CRM, 뭐, SCM 이런 쪽도 다 같이 연동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임종택님, 코어 AI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내믹 365와 RPA를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본 뭐 다이나믹 365랑 딱 그 매칭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팀즈, 저희가 팀즈하고 연결을 해서 팀즈가 어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팀즈를 주로 많이 활용하시게 되면, 저희는 팀즈 뒤쪽에서 직원들이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다 이해를 하고 그거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들 저기 연동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연동하는 방법이 API 형태로 해서 실제 직접 어플리케이션 연동하는 게 하나 있고, 실제로 API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개발해 놓으신 그 RPA를 구동을 해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즈하고 연동되면 팀즈에서 자연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팀즈에서 그냥 자연으로 연결을 하시면 저희 쪽에서 이해하고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윤성호님, 앞으로 RPA가 점점 많아지면 RPA가 맥락을 분석해서 불필요한 것을 줄여나가야 하고, DCX에서도 그 맥락을 사용하는데 그 넥스트 RPA가 맥락을 파악하는 수준까지 가능할까요? 네, 지금 저희는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저희는 저 영역을 맥락을 파악하는 수준까지는 아닌데, 저희는 이제 인텐트라고 의도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의도를 파악해서 그거 해당되는 업무를 저희가 처리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조금 이제 이게 텍스트 마이닝 영역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제 그 영역은 앞으로 저희한테 요청하는 부분들이 대화 설계를 할 때
자동으로 그동안 있었던 대화들을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대화를 만들어줄 수 있냐, 뭐 이런 요구를 저희한테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대화형 AI가 이제 조금 더 그게 또 이제 넥스트 네. 대화형 AI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질문 엄청 많이 나왔는데 또 우리 또 두 번째, 세 번째 세션 또 Q&A 때 또 좀 저희가 답변해 드리고 하겠고요. 자,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so what? 이거 기업에서 어떻게 쓰는 건데? 그죠? 이 유스 케이스들을 분야별로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대화형 AI가 기업의 어떤 분야에서 업무를 혁신시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자연스럽게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모든 조직의 구성원에게 해당되는 공통적이면서 정형적인 HR 서비스와 IT 서비스입니다. HR 업무를 보시면 저희가 뭐 직원 채용 온보딩부터 해서 뭐 FAQ, 급여, 복리, 휴가, 뭐 타임시트 이런 것도 쭉 나옵니다. 저기 한 저희가 봤을 때는 50여 가지 정도의 그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HR 어시스트라고 만들어놔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능들을 합니다. HR 어시스트가 온보딩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회사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변, Q&A, 복리 혜택, 그 다음에 직원 시스템 등록하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또 뭐 회사 나간다라고 하면 그거에 관련된 프로세스 처리하고 인사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들, HR 오퍼레이션에 대한 업무들을 얘가 이제 처리를 해준다고 보면 되고, 실제로 구현하는 걸 간단하게만 보면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HR 어시스트 챗봇처럼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나 휴가 신청하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에 쭉 올라와요. 이게 메뉴바 형태로 다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대화형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 뒤에는 지금 다 어플리케이션들이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워크데이나 석세스팩터 이런 거. 그럼 여기 보시면 내일부터 이틀간 내일이 몇 월 며칠이라는 걸 얘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텐트를 알게 되는 것들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뒷단에 보시면 그 저희가 있어요. 이런 대화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조사유가 같은 거. 네. 그럼 얘는 이거 돌아가셨다라는 걸 의미를 보고, 이거는 경조사유가에 대한 내용을 회사에 하니까. 못 나가줘도 반말해도 되는 거네, 반말. 네. 근데 저게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얘가. 네, 네. 저걸 이제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키면 그걸 이제 알아듣고 이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업무를 이제 이 대화형 AI 기술 다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샘플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보통 이렇게 HR 부서에서 이거 한 다음 트레이닝 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알아듣는다고 했잖아요. 그 트레이닝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그건 사실은 뭐 그 고객사에 따라서 달라요. 다르겠지만. 콘텐츠가 다른데 실제 네. 이거는 그냥 저희가 픽스하고 나서 바로 트레이닝이 돼버려요. 네. 근데 그게 툴 안에서 트레이닝하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이거 못 알아듣는 그 자리에서 바로 거기다가 이 픽스해서 그냥 트레이닝하고 바로 트레이닝해서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굳이 뭐 다른 파트너나 엔지니어를 동원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쉽게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달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사용자가 트레이닝에. 그냥. 근데 이제 벌크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저희 이제 권고를 드리는 건 이걸 한번 프로젝트 하고 나면 뭘 하냐면 저희가 이제 한 달, 뭐 일주일 정도를 답변을 못하는 것들을 제가 로그를 떨어뜨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만들어서 올려놓으시고 트레이닝 하시면 바로 또 그다음부터 답변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트레이닝 과정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게 이제 HR 어시스트라고 해서 이제 HR 업무를 이제 대응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IT. HR과 IT가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사람이 입사를 하면 얘 아이디 패스워드 줘야 되고, 그렇죠. 노트북도 줘야 되고, 굉장히 할 일이 많거든요. 요새 같은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에는 특히 이런 게 더 중요해졌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는 이게 HR, IT, 이게 구매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얘가 온보딩을 하면, 온보딩 한 다음에 IT 관련된 프로세스 처리해주고, 그거에 구매 쪽이랑 연결이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태까지 다 이게 타스크 형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요런 그 대화형 엔진을 통해서 이제 인티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실적으로 사람이 입사했을 때 그 노트북 사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요즘 ITSM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서비스나우나 이런 ITSM 솔루션들을 쓰실 때, 그 ITSM 솔루션의 티켓 생성하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 ITSM 솔루션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안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이제 데모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는 뭐냐면 뒤에 저희가 서비스나우가 붙어 있어요. 네. 샘플 데모를 만들어서 네네. 여기서 이제 제 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저는 이제 제 유저 이름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제 유저를 아이디 패스워드는 이제 인사 시스템에서 이놈이 진짜 어떤 놈인지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다 저희 이제 넌 무엇을 할 수 있니라고 저희 일부러 이제 넣어놓은 건데 얘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하면 저희는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노트북을 난 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관련돼가지고 이 사람은 엔지니어다, 이 사람은 세일즈다, 이 사람은 뭐다 이걸 해서 이렇게 디파인을 회사 내에서 해놨거든요. 그걸 이제 얘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형 정보를 주는 거네. 맞춤형 정보. 개인화된 정보를 얘한테 쏴주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얘가 하면 이제 이거는 온보딩 프로세스 중에 하나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럼 이게 이쪽 회사 입장으로 보면 하나의 티켓이 생성되는 거예요. IT 서포트 티켓이. 사실 이게 현업 입장에서는 IT 부서인 사람들은 뭐 그냥 아까 같이 서비스가 들어가서 하면 되겠지만 현업들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쉽고. 네. 그래서 사실은 IT 운영하시는 분들도 한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한 7, 80%가 다 뭐냐 패스워드 리셋이에요. 제가 이게 저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트워크가 안 돼요. 네. 로그인이 안 돼요. 굉장히 이지한 얘기인데 그걸 전화로 하거나 이메일로 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런 형태의 기술로 하면 얘한테 그냥 IT 어시스 야 지금 나 패스워드가 안 돼. 얘 비밀번호 재설정이라 하잖아요. 그럼 얘가 옵타랑 연결해서 비밀번호 인터넷 그냥 발급해서 보내버려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일들을 얘네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IT 어시스트가 IT 운영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24시간 돌리는 거예요, 얘네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업무 형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얘네가 그렇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리모트가 했을 때도 왜냐면 9to6 이외에도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이제 IT 어시스트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이제 있는 거죠. 요즘 셀프 서비스 웹이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 클릭만으로만 웹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형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고객들이 셀프 서비스의 낯설음으로 인해 중간에서 이탈하곤 하는데 대화형 AI는 숙련된 서포트 인력처럼 이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인데 미주법인 전자회사인데 그 웹사이트에서 고객들이 들어오면 그 웹사이트 아까 말씀 엔터프라이즈 포털 이런 거 여쭤보셨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사실은 그 웹사이트 앞단에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딱 들어오면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그러면 얘하고 대답 문의를 하면서 제 예를 들면 전 진공청소기 보러 왔는데요. 그러면 얘가 진공청소기 페이지로 얘를 넘겨줘요. 정말 저도 어느 웹사이트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찾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막 빠져나온 경우가 되게 그렇죠. 많거든요. 네.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그게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웹사이트를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희는 웹사이트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올려놨는데 웹사이트의 기본적인 그 입장만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우드한 게 웹사이트다. 왜냐하면 나는 정보를 다 올려놨으니 그렇죠. 당신이 알아서 네가 알아서 찾아가세요. 찾아봐라. 모바일 앱도 똑같은 거거든요. 모바일 앱에 엄청나게 많이 메뉴를 갖다 다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바일 포스트에서 뭘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도 고객 입장에 봤을 때 들어가면 너무 메뉴가 많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잖아요. 네네. 첫 페이지로 그냥 구글 한번 같이 띄우는 거예요. 뭘 도와드릴까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지금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컨버세이션 UX라고 표현하는 게 기본적으로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CM, 그 마케팅 하는 부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UX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대화형 엔진을 활용해서 딱 고객이 들어오면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신지 물어보고 네. 그거에 가장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끌어다가 앞에서 보여주게끔 하고 거기서 뭔가 상거래가 일어나게끔 유도하자. 그래서 얘가 일단 밸리데이션 하는 거예요, 고객을. 그냥 고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CRM 툴 보면 우리 웹사이트에 누가 들어와서 다운받고 나갔다라고 해서 그거 그렇죠. 줄줄이 해가지고 이거 확인해봐 하잖아요. 그럼 전화해보면 별로 사실 관심 있어서 다운받은 게 아니라 그냥 스터디 차원에서 뭐 자기네 리포트 생성한 리포트 만드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 얘가 미리 확인 다 해서 이 고객은 진짜로 관심 있어서 이걸 찾아본 거야. 그러니까 고객의 의도와 네. 고객의 여정을 다 그거를 추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 이런 대화형 엔진들이 되게 유의미한 기능들이 있겠다라는 거고. 오비맥주의 모회사인 AB 인베부사는 RPA 고도화 사업으로 다양한 RPA들의 비서실장으로 대화형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AB인베브라고 우리나라에 보면 오비맥주 모회사. 이게 사실은 메일이 들어오면 다양한 언어로 들어오는 메일들을 얘가 이해를 하고 그 메일이 이거는 거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일정 변경이냐 아니면 뭐 그 배송 일정 예약이냐 이런 것들의 메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패턴화를 해서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해 놓으신 거예요. 대화형 엔진을. 그러고 나서 얘가
일정 변경이다 그러면 얘가 일정 변경 관련된 RPA한테 오더를 내려서 일정 변경해라. 그래서 얘가 중간에서 이메일이 들어오면 얘가 읽고 이해한 다음에 RPA 통해서 다시, 일하게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은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로젝트 쉽지 않은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런 형태로 RPA와 대화형 엔진을 같이 활용하는 형태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늘 리포트 좀 뽑아줘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RPA한테 연락을 해서 야, 리포트 좀 지금 뽑아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디맨드 RP가 온디맨드 RP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텐디드 보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하는 일종의 하나의 완전 100% 어텐디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의 여정, 징검다리 역할을 이 대화형 AI가 할 수 있다. 이미 만들어진 RPA를, 이 봇들을 대화형 엔진을 통해서 훨씬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그리고 실제 유저들이 자기가 필요한 대화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RPA랑 연동을 해서 굉장히 이 RPA 봇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런 일들입니다. 대화형 AI는 고객 접점에서 일하고 있는 영업이나 콜센터 상담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온디맨드 서비스로 쉽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형 AI 엔진이 기업의 다양한 기관계 시스템들과 고객 접점 직원의 중간에 위치해서 업무 소통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고객 경험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가장 큰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사원 버추얼 어시스턴트라고 표현해놨어요. 근데 이런 요구가 되게 많습니다. 영업사원들이 제품 트레이닝을 받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 다 돌아서 잊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특히나 제약처럼 종류도 이게 많잖아요. 굉장히 종류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오퍼링들이 또 계속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 정보를 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KM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KM 안에 제약에 약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아니면 제품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A라는 제품 재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저기 영업 어드민한테 연락을 해서 재고 확인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스템 바깥에서 네, 그렇죠. 예약 변동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영업활동 리포트 제출하는 것도 CRM에다 연결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인데 영업사원들 예를 들면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도 예를 들면 자기 오더 들어간 저희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 친구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일즈 데이터들, 난리지에 대한 것들도 저기 해주고. 그리고 이제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이것도 마찬가지 서비스 나우하고 워크데이를 뒤에다 붙여놓고 그런 것들이 연동을 해서 이제 슬랙하고 팀즈 그 통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슬랙 통해서 하고 어떤 분은 팀즈 통해서 하고, 그래서 실제로 뒤에 어플리케이션들은 뭐가 됐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실제 API만 제공이 되면 혹시나 API가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RPA랑 중간에 껴서 이 연동을 하게 되면 웬만한 기관계 시스템들하고 연동하는 것들이 다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아까 아이파스라고 하는 영역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다 API를 연동을 해서 일단 연결을 하는데 이 API 허브 역할하는 이제 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얘네하고만 연동을 하면 얘딴 어플리케이션 얘하고만 연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시장이 또 크고 있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들어가 있으면 갖다 꽂기만 하면 돼요. 그렇네요. 상담사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들어오면 상담사 여러 가지 보험 요건 문서들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 얘가 하나가 그냥 같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담사는 고객에 집중하고. 네, 고객에 집중하고, 상담사 가면 PC가 4-5개가 있어요.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모 쇼핑몰 그 안내하는 그 상담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봇을 만들어 드렸는데, 예를 들면 봇을 상담 그 쇼핑몰 다니다가 예를 들면 개똥을 밟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전화가 온대요. 그러면 이제 그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거를 하드카피로 뽑아서 그걸 가지고 오면 그걸 쭉 찾아서 잠깐만요 찾아서 그걸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는 전화가 와서 거기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뭐 무슨 저기 하남지점 어떻게 가요? 그러면 그거를 또 자기가 웹사이트에서 이 사람이 위치가 어디세요? 그리고 물어보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는 게 이 봇 하나에서 다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딱 누르면 뭐 예를 들면 카톡으로 뭘 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 드렸고, 그래서 이 상담원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해놨고. 네, 자 이제 세션 2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필님께서요. 팬데믹으로 인한 컨택센터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상담원의 업무 구축 및 스케일러빌리티 한계 등으로 좋은 고객 경험 및 밸류 제공에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휴먼과 AI의 콜라보레이션에 있어서 차별성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요즘에 제일 저희한테 많이 연락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컨택센터 쪽 운영에 혹시 이거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저희 쪽에는 이제 코어 A 쪽에서는 그 서치 어시스트, 뭐 에이전트 어시스트, 그 다음에 그 스마트 어시스트 이런 형태의 그 제품 영역도 있습니다. 요즘에 AICC라고 해서 AI 기반의 컨택센터 관심이 좀 많으셔서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제일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상담원들이 그 재직 기간이 오래되지 그렇죠.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직이 심하죠. 네,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여러 가지 업무 자체가 굉장히 반복적인 업무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근데 그게 RPA 가지고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업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상담원들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상담원이 여러 개의 시스템들을 앞에다 놓고 고객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이런 데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일들이 그렇죠. 많고 어떤 분들 여기다 써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원이 이제 상담을 하실 때 고객분이 물어보시는 것들을 어떤 특정 이제 대화형 AI 화면에서 말씀을 좀 주시면 얘가 이제 다 찾아주고 얘가 또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해보고 RPA한테 확인해서 답변 받고 그래서 실제 상담원 분들은 이제 고객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얘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상담하는 내용을 이제 사실은 STT로 저희가 스피치 투 텍스트로 전환해서 찾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네네. 그게 이제 완벽하게 고도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로는 상담원이 상담을 들으시면서 여기에 이제 질문을 하면 그거 해당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답변 드리기도 하고 네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담원 분들한테 그 상담 내용들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아 요렇게 상담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요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런 추천까지도 합니다. 그 이제 그런 부분들로 지금 현재 이제 AICC라고 하는 그런 영역들이 이제 고도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양 선배님께서 휴먼과 AI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문구를 쓰셨잖아요. 네네네네. 저게 우리 바둑 알파고가 2016년도에 나와가지고 지금 바둑 업계 보면 해설을 하든 뭐하든 AI랑 다 같이 하거든요. 인간하고 그죠? 네네네네. 전문 기사하고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각 분야별로 우리가 기계하고 사람이 어떻게 협업을 잘 할 것인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네네. 사실은 저희가 AI라고 하는 게 100% 애큐러시를 장담을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그렇죠. 모델로 지금 가야 되는 걸 상황이라서. 네. 자, 김기영님은 코어 AI 회사에서도 내부에서 대형 AI 쓰고 있는지. 네, 저희 안에 워커 어시스트라고 하는 거를 또 저희가 만들어서 네. 그걸 가지고 활용을 좀 하고 있고요. 아,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미숙님은 대화형 AI 접근으로 가상비서 UX를 보고 교사 개념의 AI 튜터로 그런 네네네네. 컨셉을 가져와도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저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받으시는 그 질문들이 사실은 패턴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네. 저희가 실제 저희 업무 비즈니스는 FAQ라고 표현을 하지만 학생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다른 영역들이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어떤 그런 패턴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FAQ 형태로 그냥 쳐낼 수 있는 거죠. 저는 좋겠네. 뭐냐면, 이거를 교실에 뭐 스피커 환경 잘해가지고 아까 상담사처럼 대화형 AI가 네. 선생님과 학생들이 수업하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네. 필요한 것을 얘가 찾아가지고 네. 뭐 제시한다든지 뭐 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인텔리전트하지는 그러니까, 네네. 아닌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저게 AI 튜터라고 한 영역이 사실은 FAQ랑 연결되는 영역으로도 저희가 이제 실제 시작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런 건 좋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그 교육에서 보면 이제 그 애들마다 레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걸 어떤 그 맞춤형으로 그쵸, 가르쳐주고 싶은데 교사 입장에 쉽지 않거든요. 네. 그걸 대화형이가 뭔가 그 레벨 측정을 해준다든지 네네네네. 그런 거 하면 네, 좋을 그것도 것 같은데? 가능한 일입니다. 황승환님께서 RPA 도입 시에도 처음에는 현업의 개선 대상 업무 파악이 쉽지 않았는데요. 실제 경험한 부서의 입소문을 통해 많이 확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코어 AI 경우에도 어떤 업무가 가능한지 현업이 이해하고 개선 대상 업무를 도출하기까지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어려움은 항상 저희가 자동화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실제 대화형 AI라고 하는 게 어려움은 항상 있죠. 그리고 네. 실제 현업에 도움이 좀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입소문이라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제언을 드리는 게 이제 파일럿으로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셔야 어떤 것들이 적용이 가능하고 어떤 게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실제 코어 AI 같은 이런 대화형 AI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 위에서 실제로 예를 들면 HR 업무를 한번 적용해 보실 수도 있고 IT 업무를 적용해 보실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요즘에 시티즌 디벨로퍼라고 하는 뭐 단어들도 굉장히 요즘 많이 말씀을 좀 주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코어 AA 같은 경우도 보면 개인이 본인이 저 코어 AA 웹사이트에서 그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는 5,000 세션까지는 그냥 무료로 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핸즈온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런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그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어떤 업무에 적용하면 될지를 이제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즘에 하이퍼 오토메이션 되면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어떤 그 자동화 대상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성영님은 RPA 같은 경우는 네네네. 이 IT 환경이 조금만 변화되더라도 그쵸. 얘가 안 되잖아요. 다시 수정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대화형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건지 좀. 사실 저게 이제 약간 다른 관점의 말씀이시기는 한데, 이제 그 RPA에서 발생되는 그 에러는 거의 대부분이 보면 이제 화면의 구성이 바뀌거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변화가 있었을 때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은 있죠. 그리고 대화형 AI라고 하는 게 사실 뒤에는 결국은 API 연동이나 RPA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저희들도 에러는 저희가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네. 대화형 AI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한 가지 이제 장점은 뭐냐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에러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화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담당자를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IT 어시스트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뭔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냥 에러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던, 아니면 저희가 이런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거를 프로세스를 디파인을 미리 해놓고 그거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저희가 ITSM이나 이런 툴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대화형 AI라는 게 조금 뭐 완벽하게 지능형인 건 아니지만, 그런 에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사람하고 인터랙션을 하면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허성님, 자연의 이해를 통해서 사용자의 질문의 맥락을 이해해서 뒷단의 업무를 진행시켜 준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보시 실행하는 업무는 따로 솔루션을 구매해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건죠? 실제 저희가 이제 보시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예를 들면 저희가 실행한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답변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FAQ 데이터. 근데 그 FAQ 데이터는 이미 회사 안에다 준비가 돼 있으실 거고, 아니면 사람이 그걸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또 다른 건 업무를, 타스크를 저희가 수행하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연동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일들인데, 물론 이제 그 대화형 AI를 도입을 하시게 되면 그 대화형 AI 솔루션은 구매를 하셔야 되죠. 그건 하셔야 되니까. 그건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거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저희가 RPA를 연동하고 API를 연동하고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솔루션 관점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실제 서비스 형태로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프로젝트 그 계획 세우실 때 그것들은 그 고려를 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안경수님께서요, 계약해서 도입하기 전에 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저희 기업에서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간과 과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제 코어 AI 웹사이트를 가시면 저희가 개인으로 이제 거의 등록을 하시면 5,000 세션 정도까지는 무상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그 5,000 세션이라는 게 한 세션이 15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기네요. 네, 샤넬 세션을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분 정도 대화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15분짜리로 5,000 세션을 본인이 뭐 무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회사 전사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파일럿 라이센스라고 하긴 뭐 저기 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 5만 불 정도의 연간 사용료를 이제 지불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이제 조그맣게 파일럿 프로젝트를 이제 라이센스를 이제 구매를 해서 해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안경수님 다들 궁금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유즈케이스는 받고, 그러면 도입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건지, 검토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고객 여정 맵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잘 보세요. ERP 솔루션을 전사적으로 구축하기 전에 항상 as is, to be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PI,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화형 AI 프로젝트에서도 적용할 분야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시스템,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기존 커미션을 분석해서 고객 여정 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구현 단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기술과 현업 도메인 지식을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에서 어떻게 잘 융합시키는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요? 해외 기업들에서 요거를 대형 AI 시장을 이제 리딩하는 걸 보면 처음 시작을 그 커스터머 전이 네. 그다음에 인플로이 전이 맵부터 만드는 거를 시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컨설팅 같은 것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이제 일종의 이제 아주 가벼운.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적으로 저희가 고객한테 여쭤보는 게 인사 업무에도 적용되고 IT 업무도 적용되고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고객사에 가보면 회사마다 다 프로세스가 다르니까 그걸 이제 고객한테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러잖아요. 네.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하면 보통 그게 한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고객사에서 담당자만 있으시면 인터뷰를 저희가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시면 최소한 저희가 그거 만드는데 한 2주 정도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구현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렇죠. 저희가 어쨌든 맵이라는 게 기본적인 그냥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관점에서 이런 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같이 POC를 해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거는 이제 도입을 하실 때 처음에 맨 처음 시작은 그냥 그게 뭐예요?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저희가 주로 만나뵙는 분들이 이제 인사 담당하는 부서들, 그다음에 마케팅 부서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IT 부서,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담당 현업에 계신 분들인데 저희가 사례들 말씀드리면 그다음 이제 그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제 있어요, 몇 가지가.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좀 들어가서 그럼 요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들로 이제 구성이 되냐 한번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플랫폼을 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보죠. POC를 해보는 네, POC를 한번 해보죠. 근데 이제 그게 POC라고 할 만한 게 이게 엄청나게 뭐 오래 걸리거나 이런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엄청나게 복잡한 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분들한테는 POC나 파일럿도 사실은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1억 원더 내에서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쉽게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차세대 프로젝트처럼 수십억짜리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예를 들면 회사 내에 있는 예를 들면 FAQ, 그리고 실적으로 회사에 있는 메신저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면서 직원의 경험을 조금 더 향상시켜보자. 그래서 인사 업무 한번 해보고, 또 IT 업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상담원들 지원하는 거를 한번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요즘에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아까 2주 동안에 그 회사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기존 FAQ를 받아가지고 뭔가 뭐 이렇게 설계를 한다 했잖아요. 네. 그때도 AI 엔진이 들어가나요? 네, 그때는 사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제 저희가 거죠? 인터뷰하고 사실 뭐 그때는 기술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그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를 제가 들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과정이 좀 그 과정을 한 다음에 이제 POC를 할 때 이렇게 이제 해야겠다, 적용을 해야겠다. 그게 나오겠군요. 대화 시나리오를 저희가 고객하고 이제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고객분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화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일반적인 대화 시나리오는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모든 기업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객분들한테 정확하게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고 싶으시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전이 맵을 한번 같이 그려보자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이제 최근에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물론 저희가 컨설팅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고객한테 해외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고객들도 사실 익숙치는 않아요. 그런 거 만드는 게.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제 먼저 해외 거를 보여드려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커스터머 전이 맵을 이런 형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는 항공권 구매 관련돼서 예를 들면 부킹 전에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예를 들면 트래블 전에 부킹하러 트래블 전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포트 탑승하고 출발할 때 어떻게 해요? 탑승하고 나서 환승할 때 도착하고 여행 이후 이제 이런 각각의 단계들을 저희 스스로 한번 디파인 해보는 거예요. 네. 고객 관점에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고객이 도움을 안 줘가지고 저희가 만들었어요. 저희가 챗봇을 다 뒤집어 까가지고 그 챗봇을 완전 리버스 엔진이었는데 리버스 엔진을 한 거니까. 그 사실은 뭐 엄밀하게 보면 이제
저런 게 고객 입장으로 보면 그- 뭐 정의가 돼 있을 텐데. 고객이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시도하는 것 자체가 고객 그렇죠. 입장으로 보면 야 니들은 별걸 다 한다고 그렇지. 하시는데.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여기는 우리 비즈니스를 우리의 에거니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노력하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런 시도가 굉장히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고객의 프로세스를 저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그럼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직원들하고 항상 고객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저는 그 고객분들의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고객들하고 대화가. 그렇죠. 아, 우리는 사실은 현장에서 이런 요구가 올라오면 네. 그 다음에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그 정보를 여기다 입력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거 자체가 하나의 전이 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커스터머 저니 맵이 굉장히 나중에 코어 AI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쌓이면. 그리고 이제 근데 저희가 저게 하나 쌓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바깥에서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저런 맵을 만들었지만 사내에 있는 정보는 저희 것은 될 수는 없지만 경험은 저희 것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저 그렇죠. 컨텐츠 자체는 고객사에 이제 귀속이 되겠지만 네네네. 저희가 봤을 때 저런 걸 하나씩 만들어 보면 저희는 이제 그런 노하우가 이제 쌓이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여기도 저희가 이런 단계별로 이런 대화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고객들하고. 궁금한 게 코어 AI 이런 걸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 저희들도 사실은 다 IT 담당자고 또 RPA 담당자다 보니까 사실 저희 팀이 그 RPA에 있던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근데 RPA가 사실은 기술의 영역이보다는 그것도 결국 나중에 보면 그렇죠. 현업의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저희는 이미 알고는 있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또 RPA랑은 조금 다른 게 그럼요. 이거는 대화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한 1, 2년 고생을 하면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한국의 미국 회사, 한국 법인의 미국 현지 법인을 영업을 할 때 이런 형태로 영업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코아의 본사에 있는 친구가 국내 전자회사의 미국 그 고객을 가서 영업을 할 때, 야, 너 어떻게 했니? 우리한테 좀 알려줘봐라. 그랬더니, 거기는 이런 형태로 우리는 가서 고객이랑 대화를 해놨더니 고객이, 네. 저희는 놀란 게 고객이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나라 고객들도 어떤 누군가는 이러한 맵을 본인 스스로 고민해서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네네. 만약에 없다? 그러면 같이 만들어 보고, 네네. 이런 걸 가지고 같이 POC 한번 해보면 얼마나 유의미한 좋네요. POC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희는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저희의 밸류를 전달하는 거다. 이게 저희 이것도 사실은 글로벌 프랙티스를 가져온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걸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한국 고객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에서 제가 받아서, 야, 니들은 어떻게 밸류 프로포지션 하니?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 이거는 고객하고 앉아서 고객의 전의를 디파인을 하나씩 하니 이런 굉장히 좋은 사업이 나올 수 있었구나.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고객분들한테 이런 전이 맵을 같이 고민해 보시죠. 네네. 그랬더니 당황하시는 분도 있어요. 처음에는 챗봇 업체를 불러놨더니 그렇지. 무슨 직원 경험이니 고객 경험이니 고객 무슨 전이 맵이니 이런 복잡한 얘기 하시니까 야 이거는 답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현업이랑 얘기해야 되는데 쟤랑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는 엔지니어분하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현업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또 한번 보면 그게 저희가 어떤 그 차별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내서 굉장히 좋은 그렇네요. 모멘텀이 또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에 직원들하고 이런 고민을 매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고객이 딱 들어오면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챗봇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그 확인을 해보다 보면 이분들은 이런 게 고민이겠구나. 우리나라 이렇게 대표적인 그 20대, 10대들이 쓰는 이커머스 회사가 있어요. 네. 저희 그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됐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들어가면 또 달라요. 30, 40대가 쓰는 이커머스 회사가 또 10대, 20대 쓰는 이커머스 회사랑 또 오퍼레이션도 다 다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오죽하면 저희가 호텔 가서도 요즘에 그 호텔이 요즘에 컨시어지가 예전에는 저희한테 연락을 따로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가면 워치액 같은 데에서 담당 컨시어지 하는 애가 연락이 와요. 식사는 하셨어요? 혹시 네. 저녁 장소 추천해 드릴까?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야, 이거를 내가 굳이 사람이 있을 필요가 있나? 그냥 딱 들어가면 디지털 컨시어지. 그렇게 해서 이 투숙객이 투숙을 그렇지. 하면, 그 다음에 얘가 맨 먼저 왜 저는 0번 눌러서 여기 근처에 머물 데가 어디 있어?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저는 많이 하는 일인데,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해보면, 투숙객의 전임 앱을 하나 만들어서, 네네. 투숙 직전, 투숙하고 어떤 나서. 투숙객도 그렇게 사람이랑 안 하고 디지털로 하는 걸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을 그쵸. 거예요. 이렇게 쭉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게 사실 이게 솔루션 하면 이게 좀 드라이하고 뭐 하는 건데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생활 밀착형? 아주 현실적인, 현실적인 얘기들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저도, 딴 거는 안 보이잖아요. 네. 다른 플랫폼 팔고 이러면 안 보이는데, 이거는 바로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렇죠.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제 챌린지도 있어요. 왜냐면 넣었는데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가끔. 그래서 그런 챌린지도 있긴 하지만, 실제 고객들이 눈앞에서 바로 뭔가를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하나의 기술 영역 중에 이 하나입니다. 프로젝트는 뭐 이렇게 실제 구현하는 것도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그 결과도 지금 바로 보실 수 있고 네. 보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개선시킬 수 있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저 항상 마지막인데, 이게 필요해요. 한번 구축해놓으면 끝이 아니라, 대화 설계도 하셔야 되고, 트레인도 하셔야 되고, 테스트도 하시고, 매니지도 하시고,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고객분들은 그냥 프로젝트 끝나면 끝! 그러면 그게 1개월, 2개월 지나고 나면 이제 멍텅구리가 됩니다, 얘가. 왜냐면 사람의 언어랑 컨텍스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저것 때문에 항상 저게 유지 관리. 그래서 실제 고객분들한테는 이게 AI라고 하는 게 휴먼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AI고, 대화형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블랙박스가 아니고, 사람이 계속 들어가서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원하는 어떤 애큐러시가 나올 수가 있고, 원하는 효과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밸류는 기본적으로 타임 세이빙. 그리고 제가 오늘도 아침에 콜하면서 얘기 들었는데, 에버리지로 거의 한 20에서 30% 사이에 타임 세이빙 효과가 있다. 글로벌하게 대화형 AI를 썼을 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네. 경제 상황 안 좋았을 때 제일 키가 되는 건 뭐냐, 코스트 세이빙.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코스트가 들어가는 게 결국은 리소스에 대한 코스트인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타임 세이빙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더 중요한 밸류 프로포지션 중에 하나고, 지금 이러한 시기에 그런 타임 세이빙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회사한테는 굉장히 또 경쟁력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검토를 좀 해주시면 되게 이제 재밌는 네네. 그런 이니셔티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네. 오늘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시죠? 오늘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원래 11시인데 좀 한 몇 분 더 연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문 있으니까 여러분들 바쁘신 분은 지금 설문 또 마저 다 해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요 고객 여정 맵 같은 것들 실제로 우리도 정말 우리 회사에 이런 자동화 프로세스를 한번 요번 기회에 알아두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상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할 때요. 자, 이고은님께서요. 같은 산업의 직무라면 아까 고객 여정 맵이 어떤 나랑 동일한 산업에서 네네네네. 나왔다면 그 맵을 응용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고객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뭐 물론 기업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산업 안에서는 비슷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사실은 저거는 저희가 이제 샘플로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 네. 저게 각 고객별로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실제 우리 회사에 담당하는 그 고객분들이 다 다르실 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응용을 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고 쉽지 않으실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홍성님께서요. 코어 AI 대화형 AI에 AI ML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AI ML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건지요. 네네네. 이것만 하더라도 1시간 걸리기 때문에 사실 네네네네. 오늘 이거는 제가 뭐 사실은 저게 엔지니어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자세한 말씀 못 네. 드리고요. 근데 네네. 실제로 코어 AI 이제 자체 개발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있고, 실제 저희가 이제 자연어 처리 엔진이 지금 약간 특화된 엔진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가지 자연어 처리 기술이 이제 그 융합이 되어 있는데, 하나 이제 머신러닝, 그다음에 펀더멘털 미닝, 널리지 그래프, 그 3가지가 실제 시중에 다 나와 있는 기술들입니다. 이제 그 기술들을 저희가 좀 약간 통합을 좀 융합을 좀 해서 가장 최적화된 어떤 그 답변을 낼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만들어 놨고요. 실제 그게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가장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높은 애큐러시를 우리가 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트레이닝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코어 AI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은 뭐냐면,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애큐러시를 저희가 정확도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코어 AI가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진화를 시켜 나가고 있다는 게 이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 쪽에 이제 SE 분들이 AI, ML 관련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도로 또 메일로 네네. 그 필요한 그 말씀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업에서 요새 뭐 초거대 언어 모델, 네네네. GPT-3, 뭐 GPT-4 네. 이런 기업에서 구축할 수 없잖아요. 네. 모든 기업이 그죠? 뭐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 아닌 이상 할 수가 그쵸. 없는 거니까 기업이 최적화된 아까 맨 처음 네네. 말씀하신 엔터프라이즈 AI가 네네네. 이런 관점이 필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뭐 바다를 끓일 수 없듯이 저희가 그걸 다 언어를 훈련시킬 필요가 없고 사실 그렇죠. 저희는 기업에 쓰는 그 단어들, 언어들, 용어들만 저희가 트레인해서 그 최적화시켜서 네. 당장 업무에 쓸 수 있게 그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할 일들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어떤 그런 이제 기술이 가트너에서 잘 인정받아가지고 그쵸. 그래서 매직 컨트롤한테 가장 네네. 그 리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그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고 되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들어보는 기업인데 거기 정확하게 엔터프라이즈 컨버세이셔널 AI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기업용에서는 굉장히 이 회사가 두가 선두 어떤 업체로 보여진다. 근데 사실은 뭐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루다부터 굉장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어떤 기술과 이 기술은 완전히 결이 다른 그렇죠. 기술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경수님께서 현재 대화형 AI가 지원하고 있는 업무 분야는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제가 있는 분야는 여행 관련 예약 분야인데 항공, 호텔, 투숙객 패키지 뭐 이런 건데 어렵겠지만 해당 분야 관련 트레이닝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실제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좀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가장 심플한 거는 FAQ 데이터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런 투어 패키지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데이터들이 변화시킬 건데 그 변화되는 데이터는 어디 시스템 안에는 이미 들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고객들과 이 여행 관련된 업체분 간의 이 언어에 대한 트레이닝일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 시작할 땐 3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개월 정도를 제가 잡으니까 그 정도로 일단은 파일럿을 시작해 보시면 충분히 어떤 효과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여행 관련 예약 관련된 그 고객 여정 맵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그 한번 의미가 그렇게 있을 거라고 만들면 보이고요. 두고두고 꼭 뭐 대형 AI는 바로 안 쓰더라도 그렇죠. 두고두고 활용될 수 네네.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여정 맵을 그리시면 어떤 거는 대화형 AI가 들어가는 영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것들은 네. 또 RPA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전혀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저희가 기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맵을 한번 그려보시면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를 회사 안에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그러니까 않으실까. 코어에서 네. 대형 맵, 고객 여정 맵을 이제 이런 컨설팅 같은 거 하실 때 그러니까 코어 AI 팔려고 그거 관련된 것만 딱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닌 거군요. 근데 사실은 전체 뭐 관점을 해주시는 결론은 이제 물론 그래도 되겠지만 결론은 그래도 코어를 사주시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어떤 것들은 코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저희가 직접 해결은 못하지만 네. 다른 쪽으로 이제 저희가 권고는 드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지장님,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서 국내에서 네.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코어AI가 네. 어떤 식으로 현재 적용되고 네네네. 이렇게 또 검토되고 있는지 네네네. 가장 최근의 현황 한번 업데이트 네네네네.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코어AI 되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21년도에 작년에 저희가 한번 세션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내용들이 많이 지금 진화가 된 상황이기도 한데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저희가 챗봇하고 너무 챗봇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1년 반 정도 제가 되게 고생을 좀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최근 들어 저희한테 이제 챗봇과의 어떤 차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동화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 대화형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실질적으로 좀 하고 계시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더스트리가 사실은 제조, 그 다음에 이커머스 쪽, 그 다음에 이제 제약, 그 다음에 요런 건설, 요런 쪽에 이제 고객들이 이제 저희랑 같이 일을 좀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이제 저희가 EX 쪽이죠.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쪽. 네네네. 아직까지는 제가 CX 쪽이면 저희가 컨택센터 쪽은 아까 IT라든지 HR이라든지 그런 분야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IT하고 HR 같은 EX 쪽에 지금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이제 수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지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들,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어떤 메신저들을 조금 더 지능형으로 진화를 시키고 싶으시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 한번 실제 검토를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지사님 오늘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 네네네네. 그래도 이제 세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네. 아까 저기 많은 질문 중에 이제 황승환님, 네. 그다음에 안경수님,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김현진님. 네. 그래서 그 세 분을 네. 저 이제 좋은 알겠습니다. 질문 해주신 분들. 자, 김현진, 안경수, 황승환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저 설문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예전 한 1년 반 전에 우리 뵀을 때 네. 하고 요번에 이제 인터뷰도 해보고 해보니까 그동안에 1년 반 동안 굉장히 많이 숙성이 되시다고 할까? 프로젝트 많이 해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트라이얼도 많이 해보시고. 저기 숙성이 된 게 맞는 표현이신 것 같고요. 네, 고생을 네.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0 세션, 그죠? 5,000 네, 세션 네, 해볼 네. 수 있으니까. 해볼 수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요 웨비나 끝나시고 한번 코웨이 홈페이지 들어갔어서 한번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춰나갈까요? 네. 예, 지금 코아에 오늘 그 시간 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실제 RPA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시장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형 AI라고 하는 기술들을 자동화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바라보시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진화되어 있는 어떤 자동화 어떤 그 플랫폼을 구축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들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실제 이게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로 시작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럿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고객 경험과 직원 경험들을 어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시청자 경험을 최대한도로 대화에 쓰지 않더라도 시청자 경험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지금 오늘도 보시지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최대한도로 이렇게 웨비나건 아니면 나중에 토카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 온디맨드로건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 시청하는 경험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